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디커플링 오브젝티브고, 앞서서 수현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ML 관점에서의 오브젝티브를 보면 다시 보면 성능이 될 수도 있고, 레이턴시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 CNN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CNN의 인풋 사이즈를 투마치인가? 시안의 인풋 사이즈를 2배 키우면은 모델의 크기는 2배 커지는 게 아니라 4배로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가로 세로로 2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4배 커졌다. 그러면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도 있고, 경영학적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코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레귤레이션도 될 수 있겠고, 너무 고려될 게 많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디커플링 오브젝티브스.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저희가 뉴스피드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뭔가 하이 레벨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랭킹 시스템 만들 건데 뉴스피드를 위한 세 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볼게요. 목표를. 그래서 첫 번째로 미스 인포메이션, 그 가짜 뉴스를 최대한 줄이자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광고를 띄워 아니면 뭐 그런 걸로 광고를 띄운다 칩시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제대로,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가장 많아지는 방향, 또는 이제 뭔가 우리의 클릭 아니면 유튜브로 따지면 조회수 같은 거를 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자 이런 것들 골을, 여러 후보 골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가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시스템의 뭔가 목표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말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 노트로 다른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증언했어요. 직원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증언하기를 되게 극단적이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이고 좀 매콤한 맛이 나는 정치적 성의 컨텐츠를 이제 알고리즘은 뿌린다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왜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의 그룹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너지먼트, 예를 들어 분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약간 좀 자극적인, 이것도 자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극적인 그룹을 추천해 준다던가.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매콤한 맛이 나는 그룹일수록 이제 그룹에 참여해서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목표 하나 잡아볼게요. 조회수, 뭐 유튜브로 따지자면 조회수. 자, 그러면은 먼저 스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아예 못 쓸 만한 동영상을 걸러요. 스팸을 걸러요. 첫 번째 단계로. 두 번째로 여기서 뉴스피드인데, 어 일단은 여기서 유튜브 컨텐츠라고 할게요.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나와요. 이제 뽑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어떤 게 조회수가 잘 뽑히지.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조회수가 잘 뽑힐 만한 걸로 나한테 개인화된 추천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 결과물은 뭐겠어요? 우리의 AI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깜짝 놀란 한국의 국뽕 뉴스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채팅 올랐다. 펄럭, 그쵸? 미국이 놀라고 세계가 놀란. 그러면 이제 그래, 오케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면 추천이 뭘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1차원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의 괴물이 갖고 조회수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동시에 이제 극단적이고 또는 가짜 뉴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세 가지 단계에서 뭔가를 추천해 볼게요. 뭔가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세 번째로 가짜 뉴스도 걸러낸다는 단계를 추가하고, 또 이 동영상 자체 퀄리티도 고려한 랭킹을 매긴다도 추가할 수 있겠죠. 안 넘어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여전히 뭐냐? 동영상의 퀄리티를 생각해. 국뽕 뉴스 너무 저급해. 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주 건강해질 것만 같은 조용한 영상들 추천하다 보면은 당연히 조회수
떡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조회수 하나만 생각하면은 싱글 오브젝티브 오티마이제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 오브젝티브 오티마이제이션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랭킹 포스트 그러니까 퀄리티로 영상의 퀄리티로 랭킹을 매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델은 뭘 하냐면 이 영상에 하나 인풋이 들어오면 이 영상의 퀄리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이 퀄리티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줄이겠죠. 그러니까 즉 퀄리티를 예측을 잘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습을 하겠죠. 두 번째 모델. 그러면 이제 얼마나 클릭을 할 것인가. 조회수의 괴물이 돼서 이것도 똑같아요. 모델을 학습을 한다면 조회수를 예측하고 그럼 학습하는 방향은 조회수를 잘 예측하는 방향으로 즉 인기지먼트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 모델로 엔드 투 엔드로 생각해 볼게요 한번.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브젝티브가 있었죠. 그러면은 로스를 두 개를 하나 합쳐서 쓰는 거예요. 수식을 보면은 퀄리티 로스하고 인게이지먼트 로스 두 가지를 로스를 합쳐요. 근데 다른 건 앞에 로스마다 하나씩 개수가 달려 있죠. 알파, 베타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로스를 혼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가중치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중치라 함은 우리가 퀄리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할지 아니면 조회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알파 베타는 누가 정해줘? 그냥 0.5, 0.5면은 그냥 1대1 비율로 동일하게 본다는 거잖아. 이때 수업에서 이 강의자를 소개를 해주길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을 공부해보래요. 그리고 수업 노트는 이게 끝이야.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래. 그래서 뒤에서 이제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 제가 또 따로 살짝 가져와 봤어요. 맛만 보라고. 그래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 똑같아요. 다양한 오브젝티브가 있는 디시전 메이킹 타스크에서 뭔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가져온 거니까 아마 강의 자료는 없을 겁니다. 도미넌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한 가지만 보는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한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메서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메소드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만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메소드, 가장 조회수 잘 뽑는, 가장 인게이지먼트 로스가 작은 그 모델을 선택해라. 그게 그냥 끝인데 다양한 멀티 오브젝티브 오티마이제이션에는 뭔가 고려될 게 많아. 그래서 이제 goodness of a solution is determined by the dominance. 도미넌스는 여기서 조금 저도 잘 해석은 잘 못하겠는데 지배도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배도. 그러니까 뭔가 우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솔루션 간에.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봅시다. 먼저 만약에 솔루션 두 가지가 있어요. X1과 X2라는. 그러면은 X1이 X2, X1 도미네이츠 X2, 즉 X1이 X2를 지배한다. 뭐 X1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X1은 어떠한 경우에도 X2보다 나쁜 경우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X1은 적어도 하나의 케이스 정도는 X2보다 높아야 돼. 즉 X1과 X2가 완전 똑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X1과 X2가 동일하다는 거에서는 동일할 때 X1 도미네이트 X2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X1이 적어도 얘기할 수 없는 게 X1이 X2보다 적어도 완전 똑같아서 월스한 경우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도미네이트 한다고 볼 수 없고 어, 적어도 하나라도 더 도미네이트 하다면 X1이 더 이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거라서 지금 어려우면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이거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F2, F1이라는 두 가지 멀티플 오브젝티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미니마이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쪼쪼쪼쪼쪼쪼쪼 이거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가야 될 거고 엑스마이즈를 한다면은 쪼쪼쪼쪼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은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원 결과 2
솔루션의 결과라고 아웃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을 넣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그래서 1과 2의 솔루션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나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더 도미네이트, 어떤 것을 도미네이트 한가요? 보면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포인트는 여기 X축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쵸? 여 X축 같은 경우에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더 멀어져야 돼. 그러면은 1이 2보다 훨씬 이렇게 부등호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쵸? 도미넨트를 하죠. 왜냐? X2가 무조건 미니마이즈 작아져야 되는데 X2가 더 위에 있고 Y축에서는 F1의 경우에는 1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1이 2보다 더 나쁜 경우가 하나라도 있어요. 이 케이스를 보면 한 번 하나도 없어. 이 점선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서도 이제 2보다 1이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지우개가 없어서 있네. 좀 깨끗하게 지우고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원과 4를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두 솔루션을 비교했을 때는 우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4가 Y축을 따지면 작아져야 되는데 좀 더 위에 있거든요. 근데 또 F1의 관점에서 보면 또 오른쪽에 더 있어.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더 오른쪽에 가 있어. 즉 뭔가 두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해서 더 도미네이트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4가 나. 근데 어떤 때는 또 1이 나.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쪽도 도미네이트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쌍충관계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도미넌스 테스트고. 자, 그리고 그러면 펜을 끄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복돼 있네. 네,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예요. 이렇게 이거는 개념을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미네이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넌 도미네이티드 솔루션 셋이 있다면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어떤 솔루션들의 셋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조정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이 도미네이트하는 관계가 없어. 그냥 다 그냥 쉽게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다 최선의 경우야. 다 각자 최선의 경우에서 최선 다한 거야. 여기서부터 더 어떻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파레토 옵티멀 셋이라고 불러요. 파레토 옵티멀 셋. 그래서 이 파레토 옵티멀 셋을 이제 스페이스로 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회색 스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 바운더리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두 오브젝티브가 다 미니마이즈 한다는 관계라고 지금 X축에 설명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에 0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산출물 뽑을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 우리가 한번 솔루션 테스트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이 프론트라는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고 이 프론트에 맞닿아 있는 여러 솔루션들은 즉 뭐냐 어떻게 이 솔루션들을 비교하더라도 도미네이트한 관계를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즉 그냥 얘네들은 다 동등한 관계로서 최선의 결과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 강의자에서 그랬잖아요. 이 알파와 베타를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는데 아까 말한 프랩토 옵티멀 프론트에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네가 나아 보이는 너의 그 경영학적 철학에 맞는 뭐 공학적 철학에 맞는 솔루션을 네가 알아서 정해라가 결국 그게 결론인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파레토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똑같죠. 여기까지 로스를 쓰는 것은 똑같고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걸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딥러닝 비전 쪽으로 넘어오면은 예를 들어 로스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컴바인해서 쓴다는 거는 비슷해 보이죠? 이 컨텐트라는 로스하고 스타일이라는 로스 즉 뭔 소리냐면은 우리의 모델이 그러니까 컨텐츠와 비슷하게 만드는 쪽으로 학습하는 게 이 로스인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스타일에 더 맞게끔 거기에 치우쳐서
만드는 게 이 스타일 로스예요.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그려왔는데, 가져왔는데, 이제 오른쪽이 어떤 화가의 그림, 내가 바꾸고 싶은 스타일인 거야. 그리고 실제 사진이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진을 입력을 넣어서 우리의 브래드 피트 씨던가요? 이분이 맞죠? 그래서 이분을 이 화가의 작품처럼 바꾸고 싶다가 이 모델의 아웃풋인 거야. 그러면은 두 로스에서 있어서 컨텐트 로스는 이 브래드 피트 씨의 이제 원본 사진을 보존하게끔 학습을 하는 거고, 스타일은 이 화가의 작품처럼 바꾸려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알파와 베타라는 개수는 이제 어떻게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이제 하단에 보이는 왼쪽은 어떤 떠냐 컨텐트 이쪽에 가까울수록 컨텐트 로스가 더 가중치를 많이 둔 게 됐고, 이제 오른쪽 갈수록 스타일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둔 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이 두 로스를 컴바인해서 쓰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로스 쪽을 사용하는 모델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단점이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멀티플 모델, 즉 멀티플 오브젝티브에 각 오브젝티브마다 하나의 모델을 할당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독립된. 그러면은 퀄리티 로스와 인게이지먼트 로스가 있다 치면은 각 모델이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맡아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냥 스탠드 얼론한 모델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넣어, 유튜브 동영상을 넣어서 이제 이 아웃풋에다가 그냥 알파와 베타를 먹여서 가중치를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뭔가 이득이 있냐라고 따지면은 일단 좀 더 복잡하긴 하죠. 그렇죠? 독립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서 더 크고, 그럼에도 만약에 이 인게이지먼트 로스 쪽을 내가 뭔가 바꾸고 싶어. 모델을 바꾼다거나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것만 바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디커플링 오브젝티브가 왜 좋냐? 일단 학습하기 편하다. 일단 우리가 목적 함수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눔으로써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구현하기도 쉬워진다. 그리고 너의 시스템을 변주하기 좀 더 간편해진다. 우리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모델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알파 베타를 바꾸려고 뭔가 학습을 대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만 바꾼다고 시스템을 하나만 바꾼다면 그쪽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쉽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도 쉽다. 이것도 아까 멀티플 모델하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뭔가 유튜브에 있어서 이 스패밍 테크닉, 그러니까 즉 뭔가 스팸을 걸러내는 테크닉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 그리고 우리의 동영상의 퀄리티를 예측하는 모델이 또 하나 있어. 이 두 가지 오브젝티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날이 다가면 갈수록 뭔가 어느 나라에서 막 자꾸 가짜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내.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자꾸 페이크 영상이 뜨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스패밍 테크닉이 발전이 너무 돼.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막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발전이 돼서 이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자주 시켜줘야 돼. 근데 만약에 동영상 퀄리티를 예측하는 것 쪽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업데이트를 해도 된다고 합시다. 아까 말한 그 이슈랑 똑같죠? 모델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둘 다 뭔가 컴바인해서 쓴다면 매번 또 그 큰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의 멀티플 오브젝티브 그거 모티브 모델을 쓴다면 스페인 테크닉만 딱 건드려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가 될 수 있겠죠. 다른 밑에 얘기도 똑같은 얘기. 네, 여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